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25장 5절인데요. 예, 그 발제자께서 아까 그 발제할 때 딱히 이제 질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그럼 이제 5절 전체에서 그럼 자유롭게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발제자 포함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면 예시를 통해서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되고 전체 파이가 커져도 이제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 수준이 이제 절대적으로 저하되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 지금 예시가 가장 임금이 낮은 분들하고 유랑민들, 그러니까 국빈 대상자분들하고 이제 공황이 왔을 때 고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예시를 줬었는데, 혹시 평균적인 분들은 어땠는지도 조금 궁금해져서. 이렇게 평균적인 예시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땠느냐? 약간, 예, 극단적이라서.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질적 생활 수준은 올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영국의 예밖에 안 나왔지만, 평균적으로는 또 정말로 다 저하됐는지 그게 살짝 궁금하거든요. 예, 그 통계 자체가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그 888쪽하고 9쪽에 이제 글래드스턴의 그 의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일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예, 그, 요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만약부터요. 만약 노동자 계급이 여전히 가난하면 재산 소유자 계급을 위해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를 생산해내었는데도 덜 가난해진 데 불과하다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난한 것이다. 극단의 빈곤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극단의 부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생활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화된 경우들이 예로 등장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예, 반드시 이제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절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 극단의 부가 증대한 데에 비해서 빈곤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증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상대적 빈곤의 증대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막스한테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라서 딱히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들만을 이제 읽었을 때 막스가 이제 절대적으로 갈수록 빈곤해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스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 대목이 그 초기 저작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막스의 이제 임금 노동과 자본이라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은
예, 여기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임금 노동과 자본 텍스트에서 음, 뭐 일단 이런 문장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럭저럭 살만한 노동자의 처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생산 자본의 가능한 한의 급속한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동자들한테 이제 가장 호의적인 조건, 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구성, 유기적 구성이 변하지 않을 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대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0쪽에 보죠.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이 자본이 성장하면 임금 노동의 양도 그만큼 성장하며 임금 노동자의 수도 그만큼 성장하는 바 한마디로 자본의 지배가 더 많은 개인들의 무리에까지 확장된다. 세상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생산 자본이 성장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성장한다. 따라서 노동의 가격, 임금이 올라간다. 집이 클수록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주위 집들이 한결같이 작다면 그 집은 주택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러나 작은 집 옆에 궁전이 하나 솟아 있다면 그 집은 오두막으로 오그라들 것이다. 이제 그 작은 집은 그 임자가 주택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혹은 아주 작은 요구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문명의 행로 속에서 그 작은 집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그 궁전이 동일한 정도로 혹은 더 큰 정도로 높이 치솟는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집의 거주자는 자신의 사면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더욱더 불쾌하고 불만스럽고 짓눌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송문환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어, 현저한 임금의 증대는 생산 자본의 급속한 성장을 전제한다. 생산 자본의 급속한 성장은 마찬가지로 부사치 사회적 욕구 및 사회적 향유의 급속한 성장을 야기한다. 따라서 비록 노동자의 향유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사회적 만족은 노동자가 넘볼 수 없는 자본가의 증대된 향유에 비하면 사회의 발전 상태 일반에 비하면 감소된 셈이다. 우리의 욕구와 향유는 사회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를 기준으로 그것들을 재는 것이지 그것들의 충족 대상들을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니다. 욕구와 향유는 사회적 본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본성이다. 예, 이게 이제 막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사례들이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 과잉 인구가 갈수록 이제 증대하고 뭐 당시 최선진국이었던 잉글랜드 그리고 그 잉글랜드의 이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브리튼이죠. 네, 영국 전역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배계급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가 전적으로 유산계급에게 이제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때 이후의 상황을 이제 보면은 결국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계급투쟁의 결과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사회주의 진영이 성립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에게 일정한 수준의 이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를 막스가 예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나서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1980년대 이후의 상황, 그리고 90년대 초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거의 대부분 붕괴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한 3, 40년은 어때요? 글자 그대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의 절대적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일단 이런 정도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인용한 대목이 사실 나중에 이제 그 필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 그 자본론 공부할 때 거의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서문들 읽을 때 1권 4편의 그 서문에서 예, 1권 4편이 아니라 독일어 사판 서문에서 엥겔스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잠깐 같이 보시면은 예, 34쪽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 보시죠. 차현욱 씨, 그러나부터 여기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마르크스가 인용한 문장의 정확성이 의심받았던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이것이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모르는 채 그대로 넘길 수가 없다. 1872년 3월 7일 독일 공정주의협회 기관지인 베를린의 콩코르디아에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는 하나의 익명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도덕적으로 붕괴의 무례한 말들을 한껏 써가면서 1863년 4월 16일의 글래드스턴 예산연설로부터 마르크스가 인용한 것,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제1인터내셔널 창립선언에도 인용되었고, 자본론 1권 하 888번에도 쪽에도 인용되었다는 위조라고 주장했다. 즉, 마르크스가 인용한 이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는 전적으로 재산 소유자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 는 문구는 헨서드 의회 의사로의 중간 부적 속기록에는 한마디도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글래드스턴의 연설에는 아무 데도 없다. 그 연설은 아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다음부터는 굵은 한자로 마르크스는 이 문장을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위조 첨가했다고. 예,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봤던 내용이 우리 책에 이제 888쪽에 있죠. 이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는 전적으로 재산 소유자 계급에 국한되어 있지만이라는 문장이 의회 속기록에 이제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스가 위조 첨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그 연설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문구가 없더라도 글래드스톤의 이제 내용은 뻔하죠. 실제로 막스의 비판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연설인데 예, 뭐 나중에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살펴봤듯이 결국 이 문장은 막스가 임의로 첨가한 게 아니었죠. 실제로 글래드스톤이 의회 연설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발언을 그대로 삭제 없이 수정 없이 예, 원문을 보도한 그런 이제 그 문서를 막스가 참조해서 이 책을 썼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사실은 글래드스턴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 지배계급의 이제 그 대변자인 그 부르주아 정치인으로서 너무 솔직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이 됐는지
사실은 이제 뒷구멍으로 청탁을 넣어서 의회 속기록에서 이 문장을 빼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밝혀진 진실이었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역사주에도 이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송문아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하다가 뭔가 하고 싶은 짤,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 A 파트 초반에 그냥 수치적으로 인구 증가율은 엄청 적은데 부의 증가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데 이 부가 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게 납세자 수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수치를 제시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실제 뭐 노동자의 삶이 어느 정도 당연히 계속 안 좋았을 리도 없고 개선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막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부의 증대가 자동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고루 배분되고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계급투쟁, 노동운동과 같은 계급투쟁이 아니라면은 그 자본주의가 성취한 성과를 노동자 계급이 함께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사례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떠오른 예시가 그 중간에 그 막 도시가 막 개발이 되고 개량이 되고 막 공업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도시에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해서 막 거기에서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는데도 전혀 뭐 아무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 조치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 전염병이 상위 계급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어떤 단순한 공포에 의해서 처음으로 위생에 관한 어떤 법률을 의회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만 봐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성취가 노동자 계급에게 나눠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어, 우리 5절에 지금 제목이 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을 증명하는 예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 법칙이 이제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게 이 내용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인데, 자, 이 부분을 윤민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회의 기능하는 자본, 기능 자본 증대의 규모와 활력, 이리하여 또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소와 그들 노동의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의 부분은 그만큼 더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들, 바로 그것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산업의 비군의 상대적 크기는 부의 잠재적 활력과 함께 증대한다. 그런데 이 산업예비군이 노동자 현역군에 비해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더욱 빈곤해지는 고정적 과잉 인구는 그만큼 더 많아진다. 끝으로 노동자 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인 고빈민은 그만큼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다. 네, 이게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이제 법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예, 이 부분 마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은 자본의 축적에 대응하는 빈곤의 축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한쪽 끝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편 끝,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 생산하는 노동자 계급 측의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잔인,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
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언급들이 글자 그대로 이제 적나라하고 또 이제 그 5절에서 등장하는 예들이 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단히 이제 끔찍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갈수록 이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빈곤에 빠진다라는 것들을 일종의 이제 뭐 불변의 법칙으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예,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노동자들의 이제 그 저항, 투쟁 그런 것들이 지배계급에게 이제 충분한 압박을 주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대적 일반 법칙의 구체적인 이제 그 실현 과정에서의 수정사항이라는 것들이 막스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전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의 노동계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살만한 그 환경을 상태를 이제 구가했던 시기에는 이 법칙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칙이 정말 글자 그대로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19세기 이제 중반에 제시된 명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첫 네네.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영국 상황을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그 뭐 백인을 위주로 하는 원래 영국인들이 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막스가 말한 그 상대적 빈곤에 되게 둔감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막스가 말한 대로라면 어느 부분에서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저쪽 부가 계속 커져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이 사람들은 노동자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 생활 수준이 그 임계점을 넘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자신이 수용 가능한 선에 있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절대 법칙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이제 지금은 그러면 과잉 인구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 여기 영국의 예처럼 지금도 막 농업 하던 사람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상경해서 과잉 인구가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과잉 인구가 어떻게 생산되고 그 과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이래서 이민자를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스가 상정했던 이 정도 상대적 빈곤이 생기면 사람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영국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자유주의 전에는 살짝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영국이 지나온 길을 보면은 저항이 없는 노동자의 느낌으로 계속 지나왔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어떤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생각대로 그러니까 막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자, 실질적 생활 일단 수준이 예, 예,
뭐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알겠고요. 네. 예, 일단 그 역사적인 그 사실관계를 짚어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 소절 A에서 등장한 게 1846년부터 1866년의 잉글랜드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시기를 그 막스가 어, 선정한 게 1846년이 이제 국물법이 폐지된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른바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의 도래가 송유경제학의 마지막 도망길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동일 관련해서 이제 공부할 때 노동일 단축을 요구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대해서 부르주아지들이 항상 이제 핑계를 댄 게 공물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제 노동일도 그 충분히 줄이기가 어렵고 임금도 올려줄 수 없다라는 식이었는데 결국 공물법이 이제 폐지되면서 변명거리 자체가 이제 사라졌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전이나 이후나.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노동일 단축을 이제 요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물법이 폐지된 얼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한편에서는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한 거대한 흐름 자체가 한풀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지도부가 이제 대부분 체포가 되고 한풀 이제 꺾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즉 아직까지 이때 당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참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최선진 공업국이었던 이제 잉글랜드의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요구나 이제 저항이라는 게 지배계급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그 양보를 끌어내기에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서문하고 이제 처음 공부할 때그 184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18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시작됐던 이른바 혁명의 시대, 유럽 전역에서 이제 혁명이 빈발하던 이런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지배계급이, 자본가 계급이 승승장구하는 시대가 상당히 이제 오래 지속이 되죠. 1873년에 대불황이 도래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홉스봄 저작에서 1848년 이전까지를 혁명의 시대라고 이제 명명하고, 그다음에 48년부터 73년까지를 자본의 시대라고 명명하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자본가들이 뭐 노동자들의 저항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커다란 그 자기들의 이제 그 축적에 있어서 방해 없이 승승장구하던 시기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소절의 제목들을 보면은 A는 그 잉글랜드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영국이 아니라. 그리고 뭐 B, C, D로 가면은 이제 영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의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서문 공부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영국하고 잉글랜드는 동의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걸 그냥 이제 편의상
잉글랜드를 명시하지 않고 이제 영국이라고 쓴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만큼은 잉글랜드하고 이제 영국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죠. 요 아래쪽이 이제 뭐 유럽 대륙이라고 한다라면은 예, 여기가 이제 브리튼 섬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의 식민지였고요. 예, 브리튼 섬의 북부가 스코틀랜드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남서쪽은 뭐 웨일즈라고 부르는 동네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86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공업이 제대로 발전한 지역은 잉글랜드예요. 영국 전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왔습니다만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공업국인 이제 잉글랜드의 식민지로서 이런저런 이제 그 공업 원료나 이제 그 농작물 같은 거, 곡물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강제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절에서 등장했을 때 지금 A는 가장 자본주의적 발전이 눈부시긴 세계 제1의 그 선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B를 보면은 그 노동자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그 처참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데 뭐 탄소 섭취량과 질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네. 왜 이런 식으로 음, 그 측정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탄소 섭취량과 질소 섭취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거 그 환경인 것 같은데요. 탄소 섭취량과 질소 섭취량이요. 질소는 지금 그 식수, 노동자들의 영양 상태를 지금 그러니까 하는 그것에 거거든요. 의해서 벌어지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따라서 아, 그런 걸 아니까. 이 그게 맥락은 그렇진 아니겠구나.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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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발제자께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이거 뭐 검색하면서 스치듯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게 네, 되게 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왜 하필 이제 탄소하고 질소냐라는 건데, 네. 예.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흔히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구성 성분들을 보면은요. 그 탄수화물의 이제 기본 단위는 이제 포도당입니다. 물론 이제 과당 같은 것도 있는데 포도당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뭐 C6H12O6인데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분해하면은 이게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탄소, 수소, 산소라는 세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달리 그 기본 그 단위인 아미노산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질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성 식사다라고 하면 이제 단백질 성분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예. 탄소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 이게 이제 그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인체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시 화학 수준으로 그 수소하고 이제 산소를 검출하기는 오히려 이제 쉽지 않았을 거고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영양 성분이라는 것들을 측정할 때 그 공통적인 그세
영양소들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이 탄소, 그리고 이제 단백질에 추가로 들어있는 질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화학이나 이제 생물 시간에 이과를 이제 나오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보셨을 법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탄소 섭취량과 이제 질소 섭취량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C 보면은 이제 유랑민이 나오죠. 예, 유랑민이 이제 뭘 번역한 용어겠어요? 단어겠어요? 은근히 나름 익숙하고 나름 유행했던 단어예요. 이게 바로 노마드예요. 그죠? 예. 이 노마드가 유랑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뭐 대도 않게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정한 이제 지역이나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전 세계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예, 유유자적하게 이제 삶을 꾸리는 것처럼 이제 그 뭔가 환상이라는 게 부여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이제 끔찍한 삶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제 노마드들이 이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대단히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나왔었죠. 로마드랜드라는 이제 미국 영화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랑민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그 보면은 실제로 이제 자기 집이 없어서 그 아마존에 이제 배송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이제 트럭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쿠팡 등을 비롯한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끔찍한 상황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쿠팡의 롤 모델이 아마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송 시간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이제 트럭 한 켠에 이제 소변통을 이제 두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예, 이른바 이제 그 노마드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왜곡되고 환상이 이제 덧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D 선생님, 보면은 저는 네네네 네. 영화에 대한 좀 음, 다른 네네 네네 일단은 네, 제가 기억하기로 네, 네, 노마드랜드에서 그 네.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그 아마존에서 그 캐시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캐시어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주인공 얘기가 아니라 아, 그 영화의 이제 다른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지금 현재 예,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했던 것들은 예. 지금 현재 그 집을 소유하게 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인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을 포기하면서 어떤 다른 그냥 선택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비참한 삶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도 있지만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미국의 대도시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굉장히 그 집값이 비싼 지역 샌프란시스코 뉴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몰리는 미국 현대인의 삶에 대한 것은 맞지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어떤 선택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던 것 같아서 약간의 양면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근데 이제 다른, 말씀하셨듯이 그 예, 선택적 가난이라는 게 과연 이제 선택의 결과물인가라는 거거든요. 예, 음, 그러긴 사실은 하겠네요. 예. 그 주어질 가능성이 이제 지극히 협소한 상태에서 그 주거를 포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포기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뭔가 이제 대단한 그 사회의 이제 그런 압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삶을 꾸리는 어떤 이제 이상적인 대안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이제 현실 도피적이고 그, 그 실상의 이제 적나라한 모습들을 오히려 이제 왜곡 내지는 은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약간 이게 문화적인 것이긴 하지만 화장실 문제는 이제 한국만큼 화장실 인심이 후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동식 밴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일을 보는 이제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미국은 조금 그 예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여행 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들은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아주 멋진 잔디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이제 그 통에다가 받은 것을 이렇게 슬슬 뿌리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들이 너무나 컸던 건데 어쨌든 이 좀 약간의 화장실 문화가 뭐 여기서 한국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개방이 되어 있다면 미국은 그런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 편을 보면은 우리가 잉글랜드 그 당시에 가장 자본주의가 고도화됐던 잉글랜드의 삶과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어떤 기층 민중들의 삶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슬픈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뭐 공중 화장실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화장실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가 있을 텐데 무료 화장실이 있으면은 배송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공 화장실의 이제 유무와 무관하게.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D 보면은 노동자들 중에서 이제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노동귀족이라고 이제 불릴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마침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조선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조선업도 못지않은 과정을 사실 겪었죠. 예. 전에 한번 언급했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예, 2007년 말에 이제 미국발 세계공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 무역량이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의 수요가 대폭 감축이 됐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조선 산업이 네, 이제 중심지였던 데가 이제 거제도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은 한창 잘 나갈 때는 길거리에 이제 돌아다니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흔히 했었던 건데, 그런 이제 공항을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타격이 이제 대체로 중소하청 업체에 집중되면서 이제 더 참상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만은, 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처참한 상태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업 부문의 큰 조선소들이
투기적 호황기에 무제한으로 과잉 생산을 했을 뿐 아니라 신용이 앞으로도 여전히 풍부하려는 예상하에 이제 방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2007년 말 그 이후에 이미 이제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조선 3사가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이제 증대시키면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사 중에 이제 하나가 완전히 그 파산 상태에 들어가면서 더 큰 참상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조선 산업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는데 그 와중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이주 노동자들로 이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뒤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본가들의 낙원인 이제 벨기에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예, 그 식료품 가격이 아주 사소하게 인상되고 일자리를 짧게 잃거나 사소한 병이 나더라도 빈궁이 증대하고 이제 몰락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생필품의 가격이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사망자 수와 이제 범죄 건수에 이제 변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런 예, 상황이라는 것들이 뭐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브라질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브라질이 그 한때 월드컵하고 올림픽을 이제 연달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름 좌파 정권이라고 했던 룰라가 이제 집권하던 당시에 기본소득 실험들을 해서 뭐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선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또 나름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죽혀 세웠었는데 그 실체가 이제 그리고 있다 몇 년 있다가 이제 드러나 버렸던 거예요. 브라질에서 이 그 월드컵하고 올림픽을 주최하던 그 시기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뭐였어요? 뭐 여러 사정이 배경에 깔려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촉발시킨 게 버스 요금 100원 인상이었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뭐 100원 이상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또 올랐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버스 요금이 이 정도 오르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원래 브라질의 교통 요금이 대단히 싼데 그래서 100원 인상이 엄청나게 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100원 인상이 폭동의 이제 도화선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 나름 기본소득 모범 국가라고 지켜 세웠던 이 나라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의 처지가 19세기 당시에 이제 벨기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D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EF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뭐 E하고 F는 이제 따로 그 발제하신 분이 이제 없어서 예, 질문이 역시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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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거나 이제 조용하신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이제 시초 축적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면 이제 중요한 언급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19쪽에 이제 보면은 예,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산 방식 변화의 토대인 토지 소유 관계의 변혁은 훨씬 이전의 시기에 속하지만 근대적 농업은 18세기 중업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 관계의 변혁이라는 게 예, 이른바 그 농노제가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그 토지에 대한 그 이전에 이제 봉건 사회에서의 그 농노들은 예, 신분적인 속박이라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영주의 장원에서 마음대로 이탈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봉건 사회를 유럽에서 이제 봉건 사회를 지탱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예, 축이었는데 예, 토지를 경작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농노들을 이제 그 토지에 이제 매여 놓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농노들이 예, 그 토지를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예,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오늘날과 같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형태의 소유, 이른바 사적 소유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봉건 시기에는.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깨져나가는 과정,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확립되는 과정이 예,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을 대규모로 창출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농업이 반드시 근대적으로, 뭐, 여기서 근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적인 또는 이제 이윤 내지는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농업이라는 의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18세기 중엽부터나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공업에 비해서 농업은 어떤 나라나 자본주의적 생산에 늦게 포섭되는데 예, 그 일단 자본주의적 생산에 이제 포섭되면은 공업 부문과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대규모로 이제 상대적 과잉 인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집적과 집중이 일어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도시에서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지농업가거든요. 네. 그 차지농업가는 그 자기 땅이 아니라 지주의 땅을 이제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소작농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토지를 빌려서 이윤을 목적으로 이제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 이른바 근대적인 농업이 발전하면서 소규모의 차지 농업가들이 대거 몰락하고 즉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은 대부분 몰락하고 망하고 대규모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 그 농업 부문의 이제 자본이 대부분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규모 차지농업가는 소작농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 자본을 투자한 농업 자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지농업가라는 용어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올 텐데 이때 차지농업가는 농업 자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이 이제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보면은 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은 뭐 아일랜드에서 이제 유명한 상황이 이제 이른바 감자기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주했다라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실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이제 식민지였고 그리고 네, 공업국인 이제 잉글랜드에 대해서 식량이나 공업 원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뭐 감자기근이나 이제 이런저런 그 상황에 밀려서 엄청나게 이제 인구 수가 절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이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그대로 이제 그 잉글랜드 못지않게 진행이 되고 또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과잉 인구가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970쪽에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인구가 절대적으로 이제 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계속 그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뭐 그 통계조차도 이제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970쪽에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유미리 씨 그런 데부터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연간 지대소득 중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토지 귀족들이 삼켜버리는 몫은 너무나 엄청나므로 현명한 영국 정부는 지대 분포에 대해서는 이윤 분포에 대한 통계와 같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더퍼리는 이런 토지 귀족 중에 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지대와 이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든가 또는 그것들의 과다가 국민의 빈곤 심화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물론 불손하며 또 불건전한 생각이다. 그는 사실에 집착한다. 사실이란 아일랜드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일랜드의 지대는 증가한다는 것. 인구 감소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또 토지에도 유리하며, 따라서 또 토지의 부속물에 불과한 국민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언하기를 아일랜드는 아직도 인구 과잉이며 인민의 흐름은 아직도 너무나 완만하여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아일랜드는 적어도 100만 명 노동자와 3분의 1을 더 방출해야 한다고. 네, 이런 시,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막스가 비유하기를 상그라도파 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의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전에 그 나쁜 피를 이제 몸속에서 이제 뽑아내서 병을 치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피를 뽑아서 병은 치유하는데 이제 환자의 목숨도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의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지배계급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그 인구의 감소가 이제 지배계급의 요구에 부응하려면은 필요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지주들이 그, 그
빈민들에 대한 이제 구빈세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오두막들을 이제 불태우고 이제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건데, 뭐 잉글랜드도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아일랜드 독립을 추구하는 이제 비밀 결사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 그 좀 뜬금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파렌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 뭐 여러분 중에는 이제 옛날 영화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나름 오래된 영화기는 하죠. 그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이 이제 주연으로 나온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의 이제 전반부의 배경이 아일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아일랜드의 이제 소장농의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대단히 이제 그 희화화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흐름은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 이런 배경 지식을 이제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시대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좀 많이들 이제 회자되는 이런 인기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인데, 그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과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시조 축적편의 제일 마지막 장이 나름 그 거기에 이제 그 상응하는 이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음 시간 마지막 부분이 이른바 근대적 식민 이론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충분히 이제 확립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이제 필요한데 왜 식민지에서 이제 그게 쉽지 않았는지를 나름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뭐 일단 뭐 그런 정도겠네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 찾아보시고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대충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서 요것 이 책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나름 흥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이런 정도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노동부대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네. 이 노동부대가 뭔가 그 자본가들이 뭔가 안정적인 정규직과 같은 느낌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면은 금방 또 일손을 조달해서 쓸 수 있게 네네. 하는 그런 걸 커버해주는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네네. 노동부대라는 게 현대 한국에서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미 그 발제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들 실제로 관광, 대한민국의 농촌은 그 이주 노동자들 덕분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이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기계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주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없으면 대한민국 농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동부대 역할을 한국에서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는 거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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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대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모집하는 모집책 그 대장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알선을 하겠어요? 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제 조직적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런, 거기에서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임금편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예, 예, 하청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것들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생계층이 이제 당연히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예, 인력 시장이나 뭐 그런 음, 모집책이 되는 사람들은 음. 약간 좀
법 제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중간쯤에 걸쳐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이주 브로커들이. 노동, 예, 네. 그렇죠. 이제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예,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고,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 그 노동부대와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뭐 광산 노동자들 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대단히 이제 열악한 거주 시설을 이제 제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임금에서 이제 제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중첩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나름 상당한 정도로 이미 이제 언론 보도가 몇 차례 됐었죠. 여러 차례 됐었죠. 물론 이제 그 보도가 된 계기가 그 제대로 이제 된 거주 시설을 제공받지 못해가지고 열사병에 걸려서 죽거나 얼어 죽거나 또는 이제 산재를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참상들과 관련한 보도들이 돼 있는데 그 보도들에서 이제 나오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실상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18세기 이제 영국의 상황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예,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본문의 이제 마지막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